퇴직 후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150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노후가 막막했던 60대 박성태 씨.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도서관에서 재무제표를 읽고 하락장에서는 기록으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누구보다 느렸지만 누구보다 꾸준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도 그는 단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150만 원은 10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요즘 노후자금 사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기만 무서운 게 아니라 공부 없이 하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우리 동네 사연방 채널은 실제 시니어들의 사연으로 사기는 피하고 원칙 있는 투자로 노후를 다시 세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니어분들 노후 지키시도록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퇴직 통보를 받은 날 박성태 씨는 공장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어 당황스러웠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윤미정 씨가 식탁에 앉아 전기세 난방비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통장을 건네며 생활비가 한 달도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성태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잔액 150만 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재취업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60대 이상 지원자들로 가득했고 대부분 경비 청소 같은 체력 노동 위주의 일자리뿐이었습니다. 성태 씨는 경비 교육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체력 검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접수를 했지만 합격 가능성은 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편의점 사장을 찾아가 재고 정리 아르바이트를 문의했습니다. 사장은 인력이 충분하다며 주 1회 단기 업무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태 씨는 오래된 오토바이를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며칠 후 30대 남성이 와서 바로 구매했고 성태 씨는 손에 30만 원을 쥐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계산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그날 벌어진 일을 미정 씨에게 설명했어요. 미정 씨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절약 계획을 다시 적었습니다. 두 사람은 야채를 대량으로 사서 손질해 두고 난방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던 오후 성태 씨는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값이 부담스러워 뜨거운 물만 받아 마시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카페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료 초급 투자 강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초.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장소는 바로 이 카페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종이를 뜯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는 종이를 펼쳐 다시 읽었습니다. 남은 게 150만 원이라면 이제는 배워야 하는 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며칠 후 강연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그는 시간에 맞춰 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고 사람들도 제법 모여 있었습니다. 성태 씨는 맨 뒤
자리에 앉아 조용히 강연을 기다렸습니다. 강연자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는 퇴직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문을 두드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카페 안의 조명이 조금 낮춰졌습니다. 젊은 강연자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에 원칙 기반 투자라는 제목을 띄웠습니다. 그는 주식이 빠르게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사는 행위라고 설명했어요. 성태 씨는 낯선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자 처음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연자가 사례를 하나씩 풀어내며 설명하자 개념들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추천한 기초서적 목록을 수첩에 정확히 옮겨 적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50대 여성은 강연 중간에 어려운 부분에서 포기한 듯 한숨을 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태 씨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강연자의 마지막 조언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카페 사장 정태우가 다가와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용어부터 차근차근 익히면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성태 씨는 그의 조언에 감사 인사를 하고 조용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는 그 길로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의 재테크 서가 앞에는 이미 몇몇 노년층 남성들이 앉아 책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성태 씨는 강연자가 추천한 5권의 책 가운데 3권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2권은 이미 대출 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을 펼쳤지만 처음 들어보는 개념들로 인해 속도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이해하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책의 한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모르는 단어는 따로 메모해 인터넷 검색으로 뜻을 찾아봤습니다. 작은 글씨가 눈에 부담을 줘 돋보기를 끼고 읽어야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이미 20개의 용어를 정리해 노트 첫 장에 붙여두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는 배우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옆자리에서 PC방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20대 청년이 말을 걸었습니다. 청년은 성태 씨가 재무제표를 보며 고민하는 걸 보고 간단한 구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현금 흐름 같은 기본 항목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자 이해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는 청년에게 음료라도 사주고 싶었지만 형편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년은 가끔 성태 씨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었고 성태 씨는 대신 간단한 인생 조언을 해주며 자연스러워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동네 이웃 최동현은 성태 씨가 투자 공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단기 매매로 당일 수익을 내는 스타일이라 시간 낭비 아니냐고 했어요. 최동현은 스마트폰을 열어 당일 자신이 번 수익을 보여주며 성태 씨에게 같은 방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성태 씨는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이 더 맞는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동현은 그 태도를 보고 실소를 흘렸지만 성태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는 가계부 뒷장에 새로운 표를 만들었습니다. 기업명, 매수 이유, 목표 기간, 손절 기준 등을 적는 기록표였습니다. 투자할 기업을 찾을 때마다 이 표에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기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분석한 기업이 10개가 되자 자신만의 기준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성태 씨는 투자 결정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기록에 따라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고단했지만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모의 투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가상의 100만 원으로 자신이 세운 원칙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의 투자를 시작한 첫날에는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그는 자신이 적어둔 원칙대로 움직였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기록표를 열어 기준을 다시 확인하며 매매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계좌는 큰 수익도 손실도 없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지향하는 방향과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투자에는 화려함보다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성태 씨는 매일 아침 도서관에 들러 기업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주말에는 공원 벤치에서 노트를 펼쳐 전날 공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책과 기록만이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동료였습니다. 어느 날 노트에 누적된 분석 기록이 2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공부 없이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연을 들은 지 한 달 후 성태 씨는 다시 카페 마실을 찾았습니다. 정태우 사장은 그를 알아보고 따뜻한 물을 건네주며 요즘도 공부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성태 씨는 수첩을 꺼내 지난 한 달간 정리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태우는 이 정도면 초보 수준은 이미 넘었다고 말하며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이 말은 성태 씨에게 작은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실전 투자에 도전할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실전 투자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날, 성태 씨는 자신의 통장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통장에는 150만 원 중 50만 원 정도만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 상태였고 그는 신중히 1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분석해놓은 기업 가운데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제조기업 어를 선택했습니다. 어기업은 매출 증가세가 꾸준했고 부채 비율도 낮았으며 무엇보다 생산 설비 확장 계획이 공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수 전 기업의 공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신이 놓친 부분이 없는지 검토했습니다. 매수를 진행한 후 체결 완료 메시지가 스마트폰에 뜨자 그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기대와 달리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원자재 급등 이슈가 발생하며 어기업의 주가는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는 가격 변동 알림을 받을 때마다 노트를 펼쳐 손절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주가가 손절 기준에 도달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첫 손실은 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실이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시 공시사항과 원자재 시장 흐름을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문제는 기업의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외부 요인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은
그의 투자 원칙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회계 기초 강좌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들으며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좌 수강이 끝나자 그는 다시 어기업의 분기보고서를 읽으며 기업 분석 능력을 스스로 점검했습니다. 그는 첫 손실을 정리한 뒤 기록표에 원인과 교훈을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한편 이웃 최동현은 자신의 단타 수익을 자랑하며 성태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성태 씨에게 손절할 필요 없다는 식의 조언을 했지만 성태 씨는 자신의 원칙이 맞다고 판단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최동현은 몇 번이나 단기 수익을 자랑했지만 성태 씨는 그것이 자신의 방식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흔들렸지만 성태 씨는 기록과 분석의 근거에 조용히 다음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새롭게 기업을 고르기 위해 여러 산업의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기술, 헬스케어, 소비재 등 각 산업의 전망을 비교하는 과정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걸려도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싶었어요. 며칠 뒤 그는 대형 IT 기업 B에 주목했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 분기에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신규 서비스 출시가 호재로 작용하며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성태 씨는 해당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읽고 실적의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여러 번 읽고 나서 그는 작은 금액으로 다시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성태 씨는 자신이 세운 기록표에 따라 매수 이유와 목표 보유 기간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실적 발표 날짜도 기입해 앞으로 나올 자료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주가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자 그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첫 투자에 실패가 있었지만 두 번째 투자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투자 과정에서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원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기업 뉴스를 살피며 비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성태 씨는 자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투자 공부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태 씨는 투자 실력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끼며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는 언제든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기업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기록표는 어느새 수십 개의 기업 정보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배우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그는 그 속에서 자신만의 흐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업 B의 실적 발표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자료에는 매출 증가와 신규 서비스 성장률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태 씨는 자료가 회사의 장기 성장성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더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보유 중인 소량의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투자는 여전히 소액이었지만 원칙을 따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성장의 순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 실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조금씩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성태 씨는 매일 아침 도서관에 들러 기업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산업별로 기업을 분류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달 동안 12개의 기업을 분석했고 각 기업의 재무제표 산업 전망 CEO 인터뷰 공시 자료를 기록표에 정리했습니다. 분석 과정이 길고 복잡했지만 그는 점점 더 기업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산업의 성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면서 관련 기업에 시선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업 C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기업은 기술 특허를 여러 건 보유하고 있었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분기보고서에는 연구개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성태 씨는 이 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분석 내용을 수첩 2페이지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투자금을 늘리기 위해 그는 가능한 모든 생활 절약을 실천했습니다.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집안의 조명을 LED로 바꾸었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도 모두 뽑았습니다. 식비 절감을 위해 미정 씨와 함께 일주일 단위 식단표를 만들어 계획적으로 장을 봤습니다. 그는 오후마다 동네 마트에서 카트 수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수입은 그의 투자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벌어들인 돈을 조금씩 모아 시기업의 주식을 천천히 매수했습니다. 매수할 때마다 그는 기록표에 매수 사유 보유 계획 추가, 매수 조건을 정확하게 적어두었습니다. 투자 금액은 작았지만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시기업은 첫 분기 실적 발표에서 판매량 증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가는 발표 직후 빠르게 올랐고 단기 투자자들은 이익 실현을 위해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투자자 몇 명은 성태 씨에게 지금 팔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성태 씨는 기업의 장기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읽으며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번 상승은 단기적이고 실적의 본질은 아직 시장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급등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대로 보유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기업의 기술력과 재무 상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기업의 주가는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은 실망했는지 보유 물량을 빠르게 처분했습니다. 주가는 천천히 하락했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 아니냐는 걱정이 퍼졌습니다. 성태 씨는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의 IR 자료를 다시 살폈습니다. 자료에는 회사의 핵심 공정 개선이 진행 중이며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해외 계약 검토가 있다는 힌트가 있었습니다. 성태 씨는 회사의 재무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고 연구개발 흐름도 꾸준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조정 구간을 오히려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시기업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이미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회사의 기술력에 주목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태 씨는 누구의 의견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분석표를 보며 매수 근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추가 매수 없이 기존 보유 물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그 기업의 기술 관련 논문과 시장 분석 자료를 살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의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쌓아주었습니다. 시기업의 기술이 해외 전시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 뉴스에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업계 전문지는 상세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성태 씨는 이 뉴스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 신호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사가 나온 날짜와 기술 검증 내용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안정해 보일지라도 성장 트랙은 유지되고 있다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그는 기업이 아직 주목받지 못한 단계일수록 기회를 찾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기록표에는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많은 근거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파트 놀이터 옆 벤치에 앉아 기록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주민들이 지나가며 그가 무엇을 적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성태 씨는 집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록표의 빈칸을 모두 채우며 시기업의 장기 보유 결정을 확신했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이 요즘 집중하는 모습이 달라졌다며 살짝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보였습니다. 성태 씨는 아내에게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투자라는 행위 자체를 재테크가 아니라 장기적인 지식 기반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을 깊게 할수록 그의 마음은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무렵 동네 노인정에서는 성태 씨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그에게 주식 관련 질문을 했고 성태 씨는 아는 범위에서 기초적인 설명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기록을 남기며 투자한다는 사실에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노인정에서는 주식 박사님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성태 씨는 부담스러웠지만 더 책임감 있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죽어있던 열정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시기업의 분기보고서가 공개되던 날 성태 씨는 도서관 한쪽에서 조용히 자료를 읽었습니다. 보고서는 매출 성장률이 다소 떨어졌지만 기술 개발과 해외 파트너십 확대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성장 궤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성장률 둔화를 근거로 주가가 다시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태 씨는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기록표에 장기 유지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손절과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 성장성 분석이라는 세 가지 기준은
어느새 그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뉴스와 공시자료를 확인하고 밤에는 하루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그의 삶에 규칙과 안정성을 주었습니다. 그는 조급한 투자를 하지 않았고 성급한 결정을 피했습니다. 이 원칙은 그가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성태 씨는 시기업을 보유한 지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아직 어떤 극적인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단기 수익보다 꾸준한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화의 신호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꾸준히 기업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더 명확한 판단력을 키워갔습니다. 시기업의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그는 그 움직임 뒤에 있는 구조적 흐름을 읽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태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침착한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요한 정보가 시장에 나타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업이 해외에서 중요한 기술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업계 기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흐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태 씨는 발표 시점을 기다리며 자신의 기록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의 원칙은 이미 다져져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준비의 시간은 앞으로 그의 인생이 크게 변하는 순간을 맞을 기초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첫 번째 인생 역전의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어느 초가을 오전이었습니다. 금융 뉴스는 연일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도했고 국내 증시도 하루가 다르게 하락했습니다. 성태 씨가 보유한 시기업 역시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한 달 만에 30% 가까이 떨어졌고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기술 성장세 둔화와 해외 진출 불확실성 같은 부정적인 글이 쏟아졌습니다. 주변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며 보유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던 최동현은 공포에 휩싸여 모든 종목을 정리하고 현금화했습니다. 그는 성태 씨에게도 빨리 매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성태 씨는 매도 전에 기록표를 펼쳐 현재 상황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가장 먼저 회사의 재무제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기업의 재무 구조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이전 분기와 비슷했고 연구개발비 또한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보고서의 주석 부분까지 자세히 읽으며 회사가 어떤 상황에서 비용을 조절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도 전해졌지만 다만 경기 침체로 일부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정은 기업 성장의 지연을 의미했지만 구조적인 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성장성이 잠시 멈춘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록표의 추가 매수 가능 조건 항목을 다시 살피며 현재가 조건에 들어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시장 공포로 인한 과도한 하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차근차근 자료를 정리한 뒤 그는 거실에서 기다리던 미정 씨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정 씨는 하락폭이 너무 크다며 투자를 멈추자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노후 생활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태 씨는 재무제표와 기술개발 지표를 근거로 회사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의 판단력을 믿어보기로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태 씨는 아내의 걱정을 이해하며 투자 금액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공시자료와 IR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일정이 미뤄졌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취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이 내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지만 그는 회사 내부적으로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기록표의 보유 유지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융센터에서 고령 투자자 대상 리스크 관리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은 대규모 하락장에서 고령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안내하고 포트폴리오 점검을 권했습니다. 성태 씨는 자신의 투자 원칙과 기록표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이미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원칙을 지키며 투자한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강한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성태 씨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열람실에서 그는 다시 한번 기업 시의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는 기업의 사업 전략을 세부 단위까지 분석해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반복적인 검증 과정은 그의 결정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시기업은 예상치 못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해당 공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했지만 성태 씨는 오히려 이 발표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연구개발 확대가 단기 실적에는 부담을 주더라도 장기 성장에는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는 시장이 불안해하는 동안 차분히 기록표를 정리했습니다. 공시 발표 시점 주요 내용 회사 입장 등을 기록표에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그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투자라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이 분석은 그의 투자 원칙에 맞는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지, 지금 보유한 수준을 유지할지 선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첩을 여러 번 넘기며 매수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기존의 근거가 여전히 유효했고 회사는 외부 충격에도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무제표와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하락이 심리적 공포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남은 예비비 중 절반을 사용해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른 순간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추가 매수 이후에도 시장은 당장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보다 훨씬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기록표를 업데이트하고 관련 뉴스를 정리하며 기업의 흐름을 꾸준히 점검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회사의 공시 내용과 기술 관련 뉴스가 정리된 페이지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검증된 자료에 기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이 위기가 언젠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성급한 판단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원칙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수첩에는 감정 배제라는 문장이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가 시장을 견디는 동안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의 투자는 단순한 주식 매매를 넘어서 인생의 새로운 훈련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업계 내부에서는 시기업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 전 업계 기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태 씨는 이 소문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자료와 흐름을 통해 변화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매수 결정은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원칙을 지킨 자신에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시기 그의 기록은 그가 앞으로 맞게 될 거대한 변화를 준비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태 씨가 기다리던 운명의 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기업의 중요한 기술 계약 발표는 예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해외 언론 한 곳이 먼저 단독 보도를 냈고 국내 언론은 하루 늦게 그 뉴스를 받았었습니다. 시기업은 차세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대형 글로벌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직후 시장은 큰 폭으로 반응했고 주가는 장기간 침체를 벗어나며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성태 씨의 계좌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보유 지분이 몇 년간의 하락을 모두 회복하고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는 급등한 주가를 보며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록표부터 펼쳤습니다. 목표 보유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매도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처음 투자한 금액이 적었지만 복리 상승으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의 자산 곡선은 서서히 완만했던 곡선을 벗어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발표 이후 몇 년 동안 시기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신기술 공급 확대, 해외 공장 증설, 신규 계약 체결이 이어지며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성태 씨는 매년 발표되는 사업 보고서를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수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며 그는 기업의 성장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노인정에서는 어느새 성태 씨를 전문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담스럽다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걸어온 공부의 시간이 의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계좌는 어느새 30억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기록과 원칙의 결과였습니다. 이 시기 성태 씨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더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는 큰 돈이 생겼다고 해서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존처럼 식비, 통신비, 공과금 등 기본 지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투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의 변함없는 생활 태도를 보고 안심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흔들릴까 걱정했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성태 씨는 아내에게 이 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업 공부를 더 강조하며 자신이 가진 돈의 흐름을 더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는 투자 결과보다 분석 과정의 질을 더 중시하게 됐습니다. 이 태도는 그가 큰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이 성숙해지자 주변에서도 그의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투자 기초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태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많은 이들이 잘못된 투자, 정보를 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강의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는 기록 표보고서 보는 법손절 기준 세우기 등 기본적인 내용으로 강의 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강의 첫날에는 약 20명의 시니어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첫 실패 경험을 설명하며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기 수익에만 집중한 투자자들이 왜 장기적으로 실패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의는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고 시니어들은 꾸준함의 가치에 공감했습니다. 그는 강의를 마칠 때마다 기초를 지키는 사람만이 이긴다는 문장을 강조했습니다. 강의를 이어가며 그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업 외에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분석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IT, 헬스케어, 2차 전지, 스마트 인프라 분야 등 다양한 산업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전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점검 과정에서 실적이 약해진 기업은 비중을 줄였고 성장 신호가 보이는 기업은 조금씩 매수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소문이나 말보다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재무제표를 더 신뢰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조는 매년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그는 숫자와 기록으로 판단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자산은 30억에서 50억 그리고 70억을 넘어섰습니다. 투자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자 그는 오히려 더 신중해졌습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작은 실수 하나도 큰 손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업의 위험 요소를 찾아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단순히 좋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기록과 공부의 양을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더욱 단단한 투자자가 되어갔습니다. 그의 자산은 어느 순간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크게 기뻐하지 않고 조용히 노트를 펼쳐 다음 계획을 적었습니다. 자산이 늘었지만 그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고 저녁에는 기록표를 정리했습니다. 중간중간 산책을 하며 머리를 식히는 시간도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이 여전히 절약하며 사는 모습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지출에도 신중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늘 아내와 함께 기록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돈이 많아졌어도 투자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태 씨는 자신이 적어온 기록이 수백 페이지에 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기록들이 단순한 투자 노트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 과정이 담긴 하루하루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흔들리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막막함은 사라지고 대신 안정감과 신중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20년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성태 씨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서 원칙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성태 씨가 주민센터에서 첫 강의를 맡은 날 강의실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의실에는 6080대 어르신 20여 명이 자리했고 몇몇은 필기구와 공책을 준비해 열심히 강의를 들을 태세였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참석 인원을 보고 추가 의자를 들여왔습니다. 성태 씨는 자신이 정리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기본적인 기업 분석 방법부터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초기에 겪었던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손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의 자료에는 그의 기록표 중 일부가 실제 사례로 포함돼 있어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넘길 때마다 수치는 정확하게 표시되었고 그는 자료의 근거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쯤 몇몇 어르신은 따로 남아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태 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답해드렸습니다. 그 후 한 어르신이 개인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최근 고위험 상품을 권유받았다며 걱정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태 씨는 상담 내용을 듣고 위험 구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는 상품 설명서의 작은 글씨까지 함께 확인하며 불필요한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르신은 상품 가입을 고민했지만 설명을 듣고 난 뒤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성태 씨는 이 사례를 기록표 한쪽에 위험 상담 사례일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이 상담 내용을 듣고 그에게 정기 강의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성태 씨는 고민 끝에 월 1회 강의를 맡기로 했습니다. 이 강의는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하나로 편성됐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는 새로운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단기 매매로 흔들리던 최동현이 어느 날 강의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최동현은 지난 몇 년 동안 단타로 큰 손실을 본 뒤 투자 방식을 바꾸고 싶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의 후 조용히 성태 씨에게 다가와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태 씨는 그에게 투자 기록표를 만드는 법과 기업 분석 시작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최동현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천천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투자 방식도 점점 안정됐습니다. 한때 단기 수익만 줬던 그가 기록 기반 투자자로 변해가는 모습은 지역에서 작은 화제가 됐습니다. 성태 씨는 누군가가 변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주민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고 다음 강의는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정에서는 그가 설명했던 기본적 분석과 손절 기준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됐습니다. 심지어 젊은 부부도 찾아와 장기 투자를 배우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성태 씨는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간절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칙을 지키며 투자한 시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내고 싶었습니다. 강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자 그는 강의 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업 분석표와 손절 기준 예시를 표준화된 형태로 만들었고 보고서, 읽기 순서를 간단한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그의 자료를 인쇄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역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고 다른 구청에서도 자료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성태 씨는 이런 요청이 익숙하지 않아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쌓아온 기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자료만 선별해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정보를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한다는 사실도 깊게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 성태 씨의 하루 루틴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도서관에서 기업 분석을 하고 오후에는 강의 준비를 하거나 상담을 맡았습니다. 저녁에는 여전히 기록표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바쁘면서도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이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한 표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표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을 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그의 투자 원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동현은 성태 씨와 함께 기업 분석 스터디를 제안했습니다. 매주 한 기업을 선정해 자료를 읽고 분석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태 씨는 이 제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스터디를 개설했습니다. 참가자는 7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늘어나 15명이 넘었습니다. 스터디는 꾸준히 진행됐고 참가자들의 분석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성태 씨는 스터디를 통해 자신도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꾸준함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스터디 활동은 지역 내 긍정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에서는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주민센터, 노인정, 동네 카페 등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히 공부하고 기록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유명해지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투자로 인해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만은 확고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얻은 만큼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의 후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문장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그의 기록표 맨 마지막 장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칙은 돈보다 강하다. 그는 이 문장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요약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자로 보았지만 그는 그런 평가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남은 강의 준비물을 정리한 그는 창밖에 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온 원칙이 많은 사람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 변화는 앞으로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태 씨는 어느 늦겨울 오후 도서관 개인 열람석에 앉아 자신이 적어온 투자 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써온 노트는 총 8권이었고 각 권마다 기업 분석표와 손절 기준, 매수 이유와 보유 기간 등이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넘기며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왔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진득하게 기록을 모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 투자 원칙 요약본이라는 제목으로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파일의 첫 번째 원칙으로 손실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를 적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장기 성장성이 확인된 기업만 선택한다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으로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데이터로 판단한다를 적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려고 했던 기준이었어요. 요약본을 작성한 후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이 자료를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에 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성태 씨는 조심스러웠지만 많은 시니어들이 투자로 큰 손실을 겪는 현실을 떠올리며 허락했습니다. 소식지 편집 담당자는 그의 기록을 기반으로 글을 정리해 인쇄했습니다. 이후 센터 게시판에 붙은 소식지 앞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서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보며 이분 강의 들으신 분?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자료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실감났습니다. 며칠 뒤 미정 씨는 남편의 강의 일정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고 약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성태 씨는 일정이 무리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투자 공부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도서관에 나가 기업의 분기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강의 준비나 상담 요청에 응했고 오후 늦게는 스터디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하루가 촘촘하게 채워져 있었지만 그는 피곤함보다 보람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이렇게 쓰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의 변화가 고맙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해하는 모습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투자 루틴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포트폴리오 상태를 점검했고 위기 신호가 있는 기업이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자산 규모는 이미 100억을 넘어섰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차분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중요한 문장의 밑줄을 긋고 기록표에 핵심 문장을 옮겨 적었습니다.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의 판단력을 더욱 강화해 주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순간 가장 큰 실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정보도 놓치지 않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는 지역 축제에서 투자 교육 부스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센터 직원은 성태 씨에게 축제에서 강연을 맡아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성태 씨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축제 준비를 위해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업 보고서를 읽는 순서를 간단한 포스터 형태로 정리해 부스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당일 그는 부스 앞에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며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료를 챙겨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작은 부스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날 축제가 끝난 뒤 그는 늦은 시간 집 앞 주차장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그는 자신이 걸어온 1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50만 원으로 시작해 준비되지 않은 불안 속에서 숫자를 읽기 시작했던 순간 첫 실패의 두려움, 하락장 속에서의 흔들림, 그리고 성장의 신호를 읽고 보유를 유지한 순간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 과정이 돈이 아닌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원칙은 돈보다 강하다는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표했던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결정적으로 바뀌어 왔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태 씨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쓰던 노트는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중간중간 접힌 흔적도 많았습니다. 그는 수첩 마지막 장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원칙을 지킵니다. 이 짧은 문장은 그의 삶의 태도와 투자 방식, 그리고 지난 10년의 결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공책을 덮고 조용히 불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기록과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의 삶은 여전히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박성태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주식으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5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진짜로 키운 것은 돈보다 원칙이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작은 기록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적어두던 자세. 그 꾸준함이 결국 100억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예전처럼 불안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삶을 차분히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태 씨가 남긴 마지막 문장처럼 오늘도 원칙을 지킵니다.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원칙 하나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